자, 시작 한번 해보자. 일단은 오답부터 조금 빠르게 우리 한번 돌아본 다음에 그 뒤 이어서 진도를 쭉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일단 페이지 80쪽에 고생이 페이지 80쪽이 290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자, 세계실수 ABC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복소수 Z A 플러스 BI라고 하는 친구가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지? 그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일단은 보니까 Z라고 하는 얘는 A 플러스 B, A랑 B라는 얘만 주어져 있고 C라는 얘는 별개의 것임을 우리가 추측을 해줘야겠지. 그 상황에서 보니까 C가 나 조건에서 도출되는 거야. 아, 그럼 C는 뭐 해야 돼? 결국 내가 A랑 B를 전개를 해봐야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는 친구겠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해주자고. 오케이? 자, 그리고 생각해보자. 내가 복소수, Z가 복소수였지. 내가 복소수한테 뭘 더했어? 1-i라고 하는 복소수를 똑같이 더해줬어. 근데 그거를 제곱했더니만 음수가 나온대. 맞아? 선생님이 이미 부호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에 이미 얘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의 개념으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맞지? 그러면은 우리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 1-i 플러스 z 또한 어떠한 복소수일 거라고 얘기를 했지. 그거를 우리가 잠깐만 오메가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 거야. 오메가의 제곱이 음수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선생님이 이 경우에 하나밖에 없다고 했지. 뭐라고 했어? 오메가가 순허수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순허수라는 거는 내가 허수 부분이 0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뭐는 실수 부분은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럼 내가 Z한테 그럼 내가 허수 부분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지. 그럼 내가 Z한테 뭘 더했어? 1이라고 하는 실수를 더했더니만 실수 부분이 사라진 거야. 맞아?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인지할 수 있다? Z라고 하는 친구를 1 플러스 BI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잠깐만. 1을 더해준 거니까 마일 플러스 BI라고 얘기해줘야겠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부분을 얘기해서 우리는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하나의 조건을 더 붙여줘야 될 것 같아. 어떤 조건이야? B가 1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조건. 이렇게 적어놓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 가보자. 나 조건을 보니까 자, 우리 Z의 제곱이 C-8i래. 맞아? 이건 뭐 해봐야 되는 거야? 슬프지만 전개를 해봐야 되겠지? 그럼 우리 Z의 제곱이라는 친구를 실제로 전개를 해보니까 어때? 1제곱에다가 마이너스 B제곱이 되겠지? 맞아? 그리고 어때? 마이너스 2BI라고 도출이 되게 될 것 같아. 맞아? 근데 우리 얘가 C-8i라고 했는데 이미 C가 실수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 허수 부분이 몇인 거야? 마이너스 8이라고 인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럼 마이너스 2B라는 친구가 8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B를 몇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해줘야겠다. 맞아? 왜지? 아, 그렇네. 얘 마8이구나. 나 왜 계속 한 부호를 하나씩 빼먹냐? 자, 그리고 얘가 플러스 4라고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얘가 4니까 어떻게 돼? 1-16, 즉 마이너스 15가 나오는 거지. 그게 C의 값이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C를 마이너스 15다라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어? 어떤 점을 헷갈렸어? 어디 포인트를 못 가져간 거야? 1번. 아, 가조건을? 결국에 뭐야, 어디 갔니? 지우개. 결국에 중요한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선생님이 허수,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이 부호 표현이 주어져 있으면은 항상 이런 비슷한 조건들을 얘기했던 것 같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허수는 0보다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i가 뭔 줄 알고 얘기를 해. 그지? i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0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부호 표현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주는 거야? 아, 저거는 그냥 그 성질을 이용하는 실수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 얘가 양수면 얘는 뭐였던 거야? 실수만 남았던 거고 허수 부분이 없었던 거고 얘가 음수면은 허수만 남았던 순허수라는 거지.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 정도 느낌으로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옆에 걸로 가보자. 293번 한번 봐볼게.
자, 자연수 n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복소수 z의 n이라고 하는 친구를 정의해 볼 거야. 맞아? 일단 z의 1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미 우리 1 플러스 i라고 주어져 있어. 그지? 그리고 z의 2를 보니까 뭐라고 했어? i랑 z1을 곱한 거라고 얘기를 했고. 맞아? 그 다음에 어때? z의 n 플러스 1은 그 전 거랑 i를 곱한 거야. 한마디로 어떤 거지? 내가 i를 하나하나 곱해 나가면서 전개되고 있는 친구들의 관계성이 보인다는 거야. 맞아? 근데 내가 i를 하나하나 곱해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i라고 하는 친구는 4개 단위로 반복되는 친구이기 때문에 얘도 몇 개 단위로 반복될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 4개 단위로 반복될 거야. 그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문제에서 어떤 걸 물어봤냐면 z의 1000이라고 하는 친구를 물어봤어. 근데 1000은 4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야? z의 4랑 동일한 거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z의 4가 궁금했었던 거고. 맞아? 그러면 z의 4는 뭐야? z의 1한테 i를 몇 개 곱한 거야? 3개 곱한 거지. 왜? z2가 z1한테 i를 하나 곱했잖아. z3는 그럼 i가 2개 곱해져 있을 거고 z3는 3개 곱해져 있겠지. 이해했어? 그렇게 되면 얘의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플러스 i한테 i가 3개 곱해져 있겠구나. 이해했어? 이때 i의 3승은 뭐야? 마이너스 i니까 그대로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i랑 i가 곱해지니까 1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 정답은 몇 번? 3번이라고 마무리가 된다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뭔가 zn, n번째 있는 친구를 물어봤네? 그럼 바로 뭘로 접근해야 되는 거야? 규칙성이 존재하겠구나. 그럼 사실 규칙성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당연한 말이지만 약간 이런 게 안 보일 수 있잖아. 그럼 뭐 해봐야 되겠어? 전개해봐야 돼.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나 최소한 8개 정도 전개할 수 있다라는 확신. 알겠지? 그리고 8개 되기 전에 보통 다 나와. 근데 나는 i가 곱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 i가 곱해지고 있네? 근데 i는 4번 곱하면 1이 되니까 다시 원상복구가 되네? 오케이? 나 i를 무조건 4개 단위로 도는 거니까 4개 단위의 주기로 판단을 해줘야겠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지? 이 정도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되는 거고. 자,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자. 302번 문제 한번 가볼게. 자, 한번 또 읽어볼게요. 자, 실수 x에 대해서 z가 뭐 1 플러스 2i x제곱 마이너스 2 막 블라블라블라 식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 그지? 근데 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a랑 b를 구하시오인데 생각을 해봐. 우리 복소수의 범위 내에서 보면은 웬만하면 뭐랑 뭘로 쪼개졌냐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쪼개졌었지. 근데 얘는 어때? 그런 게 전혀 아니야. 그냥 복잡한 형태로 그냥 파파파파빵 굴러가고 있는 형태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내가 얘를 보통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쪼개줘야겠구나 라고 인지를 해놔야 돼. 근데 아직 확신은 못 하겠지. 왜? 우리가 모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랑 나 조건까지 읽어보는 거야. 맞아?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x가 a일 때 z랑 z의 켤레가 다르다 라고 얘기를 했고 x가 b일 때 z는 a다. 근데 a가 뭐였어? 실수였잖아. 결국에는 실수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1번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얘를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으로 쪼개주자. 자, 그럼 우리 실수 부분부터 한번 묶어볼게. 그럼 우리 z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실수 부분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있을 거고 마무리로 마이너스 3까지. 맞아? 그 다음은 뭐야? 허수 부분 2x의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랑 또 플러스 2x인가? 그 다음에 마무리가 몇이니? 마이너스 12까지. 요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이렇게 인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딱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 얘네들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주었을까? 그럼 2차 방정식의 형태로 줬다는 거는 사실 웬만하면은 근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 아니면 특정한 값을 갖게 하거나. 맞지?
근데 한번 봐봐. 나 조건이 좀 간단할 것 같아. 왜? 선생님이 B를 넣었을 때 Z가 실수라는 거는 무슨 말이야?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이 허수 부분에 있는 친구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줄 수 있을 거야. 맞아? 자, 그러면 그걸 한번 찾아주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자. 일단 양변을 2로 묶어버리면 좀 편할 것 같아. 는 0 했으니까 2로 나눠주자. 오케이?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x제곱 더하기 x-6이라고 나와. 맞아? 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지.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x 플러스 3과 x-2가 0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우린 최종적으로 x를 2 또는 마이너스 3이다. 아, b라는 얘가 2나 마이너스 3이어야 하는구나 라고 인지를 해주는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2를 넣던 3을 넣으면은 얘만 남지. 허수 부분이. 근데 얘가 뭐래? A래. 근데 그 A를 넣었을 때 Z랑 Z의 켤레가 달라야 한대. 그럼 생각을 해보자. 달라야 해? 그럼 같은 게 뭔데? Z랑 Z 켤레가 같으면 뭐여야 돼? 얘가 실수여야 되지. 즉 허수 부분이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의 의미는 A가 2나 마3이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두 개를 넣어봤을 때 2나 마3이 되는 값을 지워버려 달라는 거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스스로 해석을 해놨으면 2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x한테 2를 넣어가지고 뭐만 확인해? 실수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보자고. 오케이? 자, 계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4, 마4, 마3이니까 마3이 나와. 어때? 일치해버리지.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다음은 뭐 해봐야겠어? x한테 몇을 넣어봐? 마3을 넣어봐야겠지? 그지? 자, 마3 넣으니까 실수 부분이 어떻게 나와? 9, 6, 마3이니까 몇이야? 12라고 나타나게 돼. 얘는 어때? 가능한 형태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인지할 수 있어? x는 마3이고 그 당시에 뭐가? a가 12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고. 맞아? 근데 이 당시에 x값이 뭐였어? b였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a가 12, b가 마3임을 인지해 주는 거고 a 플러스 b를 9라고 마무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이 느낌 한번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요거 이해됐어? 어떤 점에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 x까지 다 구한 다음에 2랑 마이너스 3 중에서 대입했을 때 저게 0이 안 되잖아요. 가족건? 그래가지고 둘 다 0이 안 되니까 둘 다 되는 줄 알고 있었어. 이해했어. 일단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결론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것 자체가 Z는 A다 라는 결론 자체가 이미 허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실수 부분이 A다 라는 걸 인지하는 거고 그 실수 부분을 다시 넣어봤을 때 달라야 한다는 거는 얘가 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 부분은 한 번 더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요것만 좀 적어놓고 넘어가자. Z랑 Z의 켤레가 다르다가 의미하는 게 뭐다? 실수가 아니다. 알겠지? 요것만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은 308번인가? 그지? 질문으로 따지면 마지막 문제네. 요 308번 해결한 다음에 우리 진도를 한번 쭉쭉쭉 나가봅시다. 자, 자연수 n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모든 양의 약수에 대해서 물어봤어. 모든 양의 약수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그 fn이라는 얘를 뭐 i의 a1, a2, a3, ak까지 구해달래. 합의를. 그치? 이러면 우리 뭘 인지해야 돼? 규칙성이 존재하겠구나. 근데 우리 약수는 너무나도 좀 무분별한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냥 막 물어보진 않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일단 약수에 대해서 원리를 파악하기 전에 밑에 문장을 더 읽어보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 문제를 더 읽어보니까 뭐라고 주어져 있어? F2의 M승 마이너스 F8이 10이래.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2의 M승? 8은 또 2의 몇 승이지? 3승이지. 얘는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에 대한 거네.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약수가 굉장히 쉬워져. 왜? 예를 들어 우리 8의 거듭제곱은 8의 약수는 뭐야? 1, 2, 4,
8. 8 이하에 있는 모든 2의 거듭제곱들이란 말이야. 맞아? 즉 어떻게 하는 거야? 지수를 1부터 시작해서 0 이제 너는 아직 2의 0승 1인 건 모르잖아. 모른다 가정을 했을 때 1부터 시작해서 2의 1승부터 어디까지? 2의 m승까지 이게 전부 다 약수가 되겠구나라고 인지를 해주자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되면은 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할 것 같아. 그러면은 2의 m승이 아니라 한 2의 10승이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이건 가정이야. 너가 문제를 풀기 좀 쉽게 하기 위한 과정. 자, 2의 m승, 2의 10승의 약수의 개수를 한번 판단을 해볼 거거든. 2의 10승의 약수 하나하나 불러줄까? 뭐가 있어? 1. 막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2의 10승까지 있겠지. 근데 생각해봐. 우리 i의 4승은 몇이야? 왜냐면 우리 하나씩 넣어주기로 했잖아. 지수에다가. i의 4승은 몇이야? 8은 4의 배수지. 그럼 몇이겠어? 얘는? 얘는? 싸그리 다 1이야. 뭐 이유로? 4 이후로 나오는 모든 요소들이 1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므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만약 m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하면은 f의 2의 m승이라는 친구의 형태가 어떻게 돼? 얘가 i의 1승이니까 얘는 그냥 i지. 얘는 어때?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리고 1을 더해줄 거지. 맞아? 근데 이게 몇 개 더해지는 거야? m개 중에서 2개를 제외하고니까 m-2개가 더해지는 형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럼 얘를 한번 쭉 계산을 해보자. 실제로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니까 뭐 계산할 게 뭐가 있는지 좀 모르겠지만 1하고 마이 곱하니까 마이지. 더해지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i 마3 더하기 m이었었던 거야.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또 어떤 조건이 나와 있어? 우리 F8, 즉 F2의 3승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2의 3승 대입해 주니까 어떻게 나와? 요 3 사라지지. i만 남는다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우리 결론 지을 수 있지. 왜? 우리가 궁금한 거 F2의 m승을 F2의 세제곱으로 빼주길 바랬잖아. 맞아? 그래서 빼주니까 어때? i끼리 사라지는 거 보이지?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야? m-3이라는 형태가 도출이 되게 되는 거고 이때 이 m-3이 몇이야? 10이라고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거지. 맞아? 그럼 우리 결론적으로 m을 몇이라고 할 수 있다? 13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요거 한 번만 적어 놓자. 오케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의 거듭제곱, 약수를 물어봤을 때 어떤 수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그 아래에 있는 지수가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얘들이 다 약수가 된다는 거. 그지? 그리고 특히 얘가 2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4, 8, 16, 4 이후에 있는 모든 약수들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지수에다 넣었을 때 전부 다 뭐가 될 거라는 거? 1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첫 번째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렇게 요거 한번 얘는 한번 좀 적어놓고 넘어가자. 좀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적어놔줘. 요거 확실히 이해됐지? 어때? 이 부분 좀 이해됐어? 이 부분이 사실 개념적으로 막 쉽다는 느낌은 아닐 거야. 얘가 개념적으로 쉽다고 하는 건 좀 거짓말일 것 같아. 근데 얘는 개념적으로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사실 문제에서 사실 어렵다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어. 왜냐면은 m이라는 숫자가 선생님이 자연수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넣어볼 생각도 하라고 했잖아.
그지? 그걸 하나하나 넣어보는 거야. M한테 1 한번 넣어보고 2 한번 넣어보고 3 한번 넣어보고 내가 최소 몇 개까지 넣어보라고 했어? 6개, 8개라고 했지. 그러면 그 정도 했으면 규칙성이 보일 거야. 왜? 아까 보면 알겠지만 2의 3승과 2의 m승 내가 빼보면은 m만 남았었지. 결국에 m과 관련된 숫자만 남았었지. 아, 숫자가 반복되는구나. 1만 반복되겠구나. 인지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 저거 m이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어떻게 가정을 했냐면 그냥 요거 때문에 그래. 8이라는 요소. 그리고 4가 꼭 나올 것 같았어. 이해됐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주면 될 것 같아. 혹시 힘드니? 아파? 많이 아파? 뒤질 때 일단 끝나고 바로 병원 가봐. 알겠지? 병원 가봐. 선생님이 오늘은 테이핑을 안 들고 다녀가지고 오늘은 다른 날에는 있었을 텐데. 아무튼 우리 조금만 더 나가보자. 오늘 살짝 조금 더 조금 빠르게 마무리 해줄 테니까 병원 빨리 가봐. 알겠지? 자, 우리 85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거야. 85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318번 조금 한번 빠르게 보고 넘어가 봅시다. 자, x에 대해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어?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물어보고 있어. 그지? 뭐 사실 형태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어. 왜?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언제야? 진짜 완전 기초적인 문제를 풀 때야. 이제부터 우리는 시험 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조금 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고 있잖아. 그 말의 의미는 형태를 먼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없어. 왜? 형태를 주의 깊게 보라고 한다고 하면 밑에 문장에서 나올 거야. 그리고 그때서야 형태를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했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뭘 가진대? 중근을 가진대. 우리 중근이라는 표현을 보자마자 바로 떠올려야 돼. 뭐를? 뒷판별식이 0이라는 친구를. 근데 k의 값에 관계없이 뒷판별식이 0인 거잖아. 그지? 얘의 문장 자체가.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뒷판별식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1번 내가 뒷판별식을 하고 시작을 할 거야. 그래서 그냥 뒷판별식을 할 거냐 해서 봤더니만 1창의 개수가 짝수다. 짝수의 형태를 띠고 있다. 오케이. 뒷판별식 중에서도 짝수 뒷판별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k-a에 대해서 전체 제곱. 맞아? 그리고 어때?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b가 0이 나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맞아? 그리고 어때? 이거 전개해줘야 되잖아. 근데 전개해보니까 k제곱끼리 사라진 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 그리고 난 k에 관계 없었기 때문에 k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줄 거지. 오케이? 자, 그럼 우리 인수가 k인 것만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자. k 안에 묶이는 거 뭐야? 요 제곱에 대한 거에서 우리 마이너스 2a가 생길 거고, 맞아? 여기 밖에 있는 친구에서 4라는 친구가 들어올 거야. 맞아? 그 다음에 k에 안 묶인 친구들은 뭐야? a의 제곱이라는 친구랑 마이너스 b가 0이어야 돼. 맞아? k에 관계없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 k한테 곱해져 있는 친구를 0으로 만들어주기로 했었지? 그러므로 우리는 뭘 인지할 수 있어? a가 몇이라는 사실? 2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거고. 그럼 a가 2일 때 얘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2의 제곱은 4니까 4-b도 0이 돼야 돼. 즉 b가 몇이라는 거야? 4라는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우리 a랑 b의 곱을 몇이라고? 8이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제는 319번. 요거는 좀 별표 하나만 쳐놔. 요거 선생님이 몇 번 풀어준 적이 있으니까 건드려주진 않을 거고 너가 한번 직접 풀어보고 나중에 숙제할 때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약간 기억 안 나면 내가 한 번 더 처리해줄게. 알겠지? 자, 다음 320번 가보자.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P랑 Q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자, 일단 실수 P랑 Q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해놓고, 그리고 얘가 2차 방정식에서 뭘 가진대? 중근을 가진대. 맞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아? 나는 이 두 가지의 차밍 포인트를 볼 것 같아.
하나는 뭐야? 중근 알파라고 얘기를 일부러 했어. 우리 아까 전 문제만 얘기해도 그냥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얘 여기서 뭐라고 했어? 중근 알파를 가진대. 심지어 여기서도 그냥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고 하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했어? 알파랑 베타를 가진다라고 한 거야. 그럼 뭘 확인해야 돼? 알파랑 알파가 동일하게 존재하는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나는 이 포인트를 한번 신경을 써볼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 1번 중근을 가진다고도 했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정보는 어때야 돼? 전부 다 활용이 돼야겠지. 그지? 활용이 안 되면 줄 이유가 없잖아. 이거는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면 1번 일단은 우리 중근을 가진다는 정보를 한번 처리를 해볼 거야. 오케이? 자, 중근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뒷판별식이 뭐여야 돼? 0이어야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내가 뒷판별식을 써보니까 그 중에서도 짝수 공식을 써보게 되니까 뭐라고 나와? P제곱 마이너스 Q지? 맞아? 얘가 뭐래? 0이라고 했어. 한마디로 뭐라는 거야? 아, Q라는 친구가 P의 제곱이구나 라고 인지를 해달라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리고 모두 확인해야겠어. 당연히 우리 중근 확인했으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도 확인해줘야겠지. 그래서 얘도 우리 뒷판별식 중에서도 또 짝수 뒷판별식을 바로 사용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해보니까 어떻게 돼? P제곱, 그 다음에 마3이 곱해지는 거니까 마3Q와 플러스 15P와 플러스 3이 어때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함을 인지하고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마이너스 9인가? 아, 그런데 3을 또 안 곱했구나. 마3을 안 곱했구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리고 우리가 Q가 뭐라는 걸 알고 있어? P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P 제곱 더하기 15P 그리고 Q가 이거 9지.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양변 우리 마이너스 한번 곱해볼까? 마이너스 곱하니까 어떻게 나와? 2P 제곱 마이너스 15P 플러스 9가 음수구나 라고 요거까지만 이렇게 적어 놓자고. 오케이? 요거 말고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없어. 이게 끝이야. 그지? 그럼 다음은 뭘 활용해야 될 것 같아? 중근 알파. 맞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2번 이제 뭘 확인할 거냐면 우리 PQ라는 얘가 P의 제곱인 거 알았잖아. 그럼 요 식에도 대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저 식이 어떻게 바뀌어? X제곱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으로 바뀔 것 같아. 맞아? 그럼 얘는 어때? 완전 제곱식이 가능하지? 그럼 뭐라고 나오는 거야? 아예 X 마이너스 P의 제곱은 0이구나. 한마디로 P가 몇이야? 알파라는 걸 인지할 수 있다는 거라고. 맞아? 그럼 우리 이제 P가 알파인 걸 인지했어? 그럼 얘를 어디에 대입해야겠어? 당연히 아래에 있는 식에 대입해 봐야겠지. 왜? 우리 하나의 근이 알파인 걸 알고 있으니까. 맞아? 자, 그럼 이제 바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P를 대입해 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3P 제곱 마이너스 2P 제곱 플러스 Q 마이너스 5P 플러스 3이 0이라고 나타나. 맞아? 이때 우리 Q가 P제곱이라는 것까지 같이 이용을 해주면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2P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3이 0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인수분해 가능하잖아. 인수분해까지 해주니까 어때? 2P 그리고 마이너스 3 그리고 P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므로 우리 결론적으로 P가 몇인 거야? 1 또는 2분의 3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겠지. 그럼 두 개 중에 뭐가 옳을까? 요거는 뭘로 확인하는 거야? 여기 주어져 있는 걸로 활용을 해야겠지. 맞아? 그래서 이제 활용을 한번 해보자. 자, 세 번째죠. 세 번째. 우리 P가 1인 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오케이? 자, P가 1인 걸 대입하니까 뭐라고 나와? 2 마이너스 15 더하기 9지. 맞아? 얘가 음수가 나온대. 계산해보니까 어때? 맞아. 여기는 일단 옳은 건 확인해줘야 돼. 근데 혹시 모르잖아. 2분의 3도 확인해주면 좋겠지. 사실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활용은 해주자고. 우리 P한테 2분의 3을 대입해보는 거야. 자, 대입하니까 어떻게 나와? 4분의 9랑 2를 곱하니까 2분의 9가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2분의 3이랑 마15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45가 되나? 맞아. 그리고 여기한테 몇을 더해? 9를 더할 거야. 맞아. 자, 9하고 마이너스 45니까 마이너스 36이지. 어? 왜? 뭐 하나 잘못했나? 27은 선생님이 말하시는 게 9를 2분의 9로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것만 계산했을 때 몇이야? 분자가? 마이너스 36이지.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36은 몇이니? 그럼 더해 9 했을 때 음수네. 둘 다 음수가 나왔어. 맞아? 그 말의 의미는 뭐야? 우리 아직 p가 1인지 또는 p가 2분의 3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겠지? 그지? 뭐야? 나 어디 잘못한 거지? 아, 여기서 잘못했다. 여기까지 두 개 이해됐어, 안 됐어? 일단 둘 다 가능해. 근데 문제에서 얘기해봐. 둘 다 가능할 리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 제일 처음 요소로 돌아가 보자고. 아직 우리 한 번도 확인 안 한 거 있어. 내가 이거 확인하고 가라고 했잖아.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 P와 Q. 맞아? 맞아. P한테 1을 대입한 순간에 Q도 1이 돼버리지.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란 조건에 어긋나 버렸기 때문에 P는 1을 지워주면 되는 거야. 난 이런 순서로 확인하는 것 같아. 결국에 둘 중에 하나는 부합하겠지란 느낌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우린 P가 2분의 3, 즉 알파가 2분의 3인 걸 알았어. 그리고 이제 베타 구해줘야 되잖아. 그지? 아이고, 베타 어떻게 구할 거야? 2분의 3 대입해서 인수분해 해주겠지. 맞아? 자, 그럼 생각해보자. P가 2분의 3이야. 그럼 Q가 몇일까? 4분의 9겠지. 그래서 저기 다시 이제 식을 대입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냐? IV. 마지막. 4분의 9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px니까 마 3x인가? 여기까지 맞지? 그 다음에 q 4분의 9 p 2분의 3이니까 여기다 계산을 하자. 4분의 9랑 마이너스 5 곱하기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5인가? 맞지? 그리고 뒤에 있는 플러스 3까지 분모를 우리가 4로 통분을 해버리면 9랑 마 30이랑 12인가?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이거 몇이야? 4분의 9야? 그렇네. 그런가? 그렇네. 좀 슬픈데? 요렇게까지 우리 인지를 해주고 얘가 0이 되는 값이 궁금한 거지. 그지? 양변 뭘로 나눠버릴 거야? 3으로 나눠버려. 오케이? 그 다음에 양변에 4도 곱해주겠지. 자, 곱해주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4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왔을 거고, 이거 인수분해 되지?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해야 돼? 2x라고 하는 친구랑 2x라고 하는 친구로 쪼개지게 될 거고, 그지? 또 뭐야? 그냥 마3이랑 1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겠다. 그지? 그럼 x가 몇이랑 몇이야?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우리는 이미 알파가 2분의 3인 거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알파가 2분의 3, 베타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었구나. 이렇게 끝난다는 거지. 이해됐어? 좋아. 뭐 사실 식이 쭉 길긴 했는데 어려운 포인트는 뭐가 있었을까? 뭐 여기 중간에 좀 더 어려운 포인트가 있었어 혹시? 딱히 없었지. 그냥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시키는 것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거야. 대신 뭐를 신경 쓰면서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조건 사용될 거야. 중근이라고 썼으니까 중근이 활용될 거라고,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활용될 거라고 확신을 한 거고, 굳이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줄 이유가 없었는데 줬어. 그래서 얘를 조금 더 확인해 보니까 어때? 알파랑 알파가 공통적이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한 결과 P는 알파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대입까지 해서 P를 구해준 거지. 그래서 가능한 게 1 또는 2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요건을 판단을 해보니까 둘 다 합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본 거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수라는 조건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1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고, 그 이유 과정은 대입이었지.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322번 가보자. 자, 서로 다른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없잖아. 아무튼 2차 방정식이 몇 개의 허근을 가진대? 그지? 2개의 허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보기에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방정식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맞아? 자, 그러면 이 생각을 바로 해봐. 2개의 허근을 가진다. 우린 2개의 허근을 가진다는 하나밖에 없잖아. 뭐야? 뒷판별식이 0보다 작다. 맞지? 그래서 우리 1번 과정으로는 뒷판별식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내가 뒷판별식을 진행을 해보니까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4b라는 친구가 음수라고 인지할 수 있어. 맞아? 그럼 우리 a제곱보다 뭐가 더 크다는 거야? 당연히 4b가 더 크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겠지? 맞아?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해봐. a제곱이라는 친구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야. 그럼 4b는 뭐여야 돼? 항상 0보다 커야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b까지 뭐라고 인지할 수 있는 거야? 양수인 상태인 거야. 맞아? a는 내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b는 뭐다? 양수다라고 좀 잡아놓고 가자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하나는 확인해보자.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볼게. 우리 x제곱 2bx-a제곱은 0이래. 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린 뒷판별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얘 뒷판별식 해보니까 얘가 뭐라고 나오는 거야?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라고 나타났어. 맞아? 근데 한번 봐봐.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지만 a제곱이란 친구는 뭐야? 0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지. 맞아? 근데 선생님이 아까 b가 양수라고 했잖아. 그 말의 의미는 뭐야? b제곱이라는 친구는 0보다 큰 친구야. 맞아? 그럼 우리 0보다 크거나 같은 얘랑 0보다 큰 얘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0보다 크다는 결과값이 도출되게 되겠지. 이해했어? 이해했지? 그럼 0보다 크다는 건 뭐야?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린 기억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니은도 확인해 보셔야겠지. 자, 니은 확인은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뒷판별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자, 그래서 내가 뒷판별식을 한번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a제곱 마이너스 12b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이거는 확실히 알고 있어. 어떤 정보는 알고 있냐면 a제곱 마이너스 4b라고 하는 얘가 양수인 건 알아. 근데 내가 얘한테 8b를 추가적으로 빼도 양수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확신할 수 없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다음 디귿 볼까? 얘도 마찬가지야. 뒷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 공식을 쓸 거야. 근데 좀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다. 그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보자. 전개하지 마. a제곱 4b의 제곱. 여기까지 맞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4b지. 그지? 자, 내가 제곱을 굳이 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우리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이미 주어져 있거든. 뭐라고? 음수라고 주어져 있어. 0보다 작아. 근데 우리 0보다 작은 것도 제곱하면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커지겠지. 그리고 우리 아까 4b 뭐라고 했어? 양수라고 했잖아. 내가 양수랑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뭐가 나와? 양수가 나와야 하면 당연하겠지. 그래서 우린 결론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어? 기억과 디귿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뒤 이어서 진도 나가볼게. 오케이?
특히 많이 먹어. 선생님은 애초에 치킨을 2마리 먹었을 때도 막 배가 불러서 못 먹겠다가 아니야. 느끼해서 못 먹겠다지. 난 느끼해서 못 먹어. 그러니까 선생님 구운 치킨 진짜 좋아하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좋아하거든. 구운 거는 진짜 끝도 없이 먹고. 좀 느끼하면 많이 못 먹어. 근데 자, 아무튼 우리 뒤이어서 진도 한번 쭉 나가 보고서 오늘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자, 327번부터 한번 봐보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2차식 fx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가 f알파는 2베타, f베타는 2알파를 만족시킨다 라고 얘기했어. 그지? 자,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뭘까? 요거 아닐까? 그치? 왜? 우리가 fx가 몇 차식인 거 이미 알고 있어. 2차식인 거 알고 있고 최고 차이 개수가 몇인 것도 알고 있어. 1인 것도 이미 알고 있어. 그럼 우린 얘만 보자마자 바로 2차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겠지. 맞아? 자, fx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내가 x한테 뭘 넣었을 때 알파와 아니면 베타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 알파를 넣었더니 베타를 넣었더니 알파가 나왔어. 근데 2베타랑 2알파가 나왔으니까 플러스 2알파 더하기 2베타. 맞아? 근데 어때야 돼? 빼줘야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x까지. 요거 이해되는데? 이해했어? 자, 그림은 이제 얘 전개 한번 해보자. 전개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봐.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지. 맞아? 그리고 어때?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마이너스 2x인 거 우린 확인을 해줄 수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알파랑 베타는 뭐의 근이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근이었기 때문에 근각의 관계에 의거해서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몇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린 여기다가 식을 대입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거야? x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마이너스 2x,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이 뒤 이어서의 가정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4,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x까지. 맞아? 얘가 fx인 거지. 그럼 얘 결론적으로 정리해보니까 어떻게 돼? x제곱 마사 x 플러스 3을 우리가 fx라고 얘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a가 몇이야? 마이너스 4. b가 몇이야? 3이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된다는 거지. 이해했어? 좋아. 자, 뭐 요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좀 잘 마무리해보면 될 것 같고. 자, 330번 문제 한번 풀어봐봐.
좋아. 한번 시작해보자. 자, 영이 아닌 세계실수 PQR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알파랑 베타,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3알파랑 3베타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어.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결국에 뭐 해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어. 근데 공통점 좀 명확하게 보이지? 뭐가 있어? Q라고 하는 친구랑 Q라고 하는 친구. 그지? 그리고 또 어때? 알파랑 베타, 또 알파랑 베타. 근에 대해서 뭐가 곱해져 있긴 하지만 모양 자체의 동일성을 우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러면 이제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볼 거야. 그럼 우리 첫 번째 식에서의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를 우리가 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P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두 개의 곱 같은 경우 우리가 Q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맞아? 아래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 어때? 내가 3을 곱해 놓은 거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Q라고 도출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뭐야? 두 개의 곱인 9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를 몇이라고? 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맞아? 그럼 우린 두 가지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공통적인 게 일단 요렇게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연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근데 그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점이 하나 발생하는 것 같아. 어떤 문제가 발생해? 내가 알파랑 베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를 연립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어. 맞아? 그러면 이제 뭘 해보는 거야?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지. 뭐랑 뭐가 또 공통적이야?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까지 맞아? 얘네가 좀 공통적이구나. 그럼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몇이야? 마이너스 P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 여기다 알파 더하기 베타를 3을 나눠주면 마이너스 3분의 Q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린 결론적으로 P라는 친구를 뭐라고? 3분의
좋아. 언제부터 끊겼지? 일단 요건 처음 다시 해도 상관없지. 요것만 다시 좀 얘기 좀 하자. 혹시 모르니까. 자, 2차 방정식에 두 개의 근의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식 fx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중요한 거는 가족건이라고 얘기를 했어. f 3분의 알파랑 f 3분의 베타가 둘 다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나는 fx가 2차식인 것만 알고 최고 차이 계수는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대로 1번 과정에서 fx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최고 차이 개수를 내가 몰라. a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x한테 3분의 알파 그리고 x한테 3분의 베타를 넣었더니만 뭐가 나오더라? 3이 나오더라 라고 인지를 해주자는 거였어.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전개는 해줘야 된다고 했지. 근데 a를 곱해서 전개할 거야? 아니지. 자, 전개해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그리고 플러스 9분의 알파 베타 그리고 뒤에 플러스 3까지. 맞아? 이때 문제에서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래? 마이너스 2래. 알파 곱하기 베타는 몇이래? 마이너스 1이래. 맞아? 최종적으로 우린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x제곱 더하기 3분의 2x 마이너스 9분의 1이었었구나. 맞아? 그리고 이제 바로 나조건으로 가봐. f0이 몇이래? 1이래. 맞아? 0 넣으니까 어때? 사라지지. 사라지지. a랑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한 거랑 3을 더한 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겠구나. 맞아? 그래서 우리 f0을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9분의 a 더하기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가 뭐야? 1이 나오더라 라는 거야. 맞아? 그럼 얘가 1이 나오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마이너스 2여야겠지. 얘가 마이너스 2이려면 a가 몇이어야 돼? 아니지. 18이지 18. 여기까지 맞지? 얘가 마이너스 2이기 위해서는. 그지? 그래서 얘가 18이어야 된다라고 인지해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우린 결론적으로 fx를 뭐라고 할 수 있어? 18을 넣어서 곱해주니까 18x제곱 18을 곱해주니까 6이 10이지? 그래서 12x 맞아? 18을 곱해주니까 뭐야? 뭐 볼 필요 없지. 왜? 우리 이미 1인 거 알고 있잖아. 이해했습니까? 요렇게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는 F1이 궁금했으니까 X한테 1을 대입하면 18, 12, 1까지 최종적으로는 몇으로? 31이라고 도출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어? 좋아. 자, 마지막 문제야. 우리 347번이랑 349번을 풀 건데 요거 내가 잠깐 시간을 둘 다 줄 겁니다. 저 시기로 40분까지 우리 한 10분 정도 내가 시간 줄 테니까 마무리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우리 347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자, 복소 Z에 대해서 Z랑 Z의 켤레를 더했더니만 마이너스 1, Z랑 Z의 켤레를 곱했더니만 1이 나온대. 여기까지 맞지? 조금만 더 보자. 이렇게 내려서 볼게. 자, 얘네 두 개를 봤을 때 선생님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 선생님 복소수란 말은 결국에 어떤 2차 방정식에 뭐라고 했어? 근이라고 얘기한 적 있지?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는 거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고. 오케이? 그러면 1번으로 나는 뭘 인지할 수 있냐면 최고 차량계수 우리가 1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두근의 합이 몇이야?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그리고 두근의 곱이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이 식이 나와. 맞아 안 해? 그지? 요걸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거 내가 x 3승이 몇이다? 1이다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했었지. 기억나? 얘는 필수 과정이야. 알겠지? 그럼 내가 이걸 인지한 순간에 이 문제의 꼴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Z의 5승이 사실 뭐였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놈이 Z의 제곱분의 Z의 켤레로 바뀌어. 맞아? 그 오른쪽에 있는 건 뭐야? 마이너스 Z분의 2Z 켤레의 제곱이지. 그 다음 건 뭘로 바뀌어? 그냥 3이야. 맞아? 그 다음 건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Z의 제곱분의 4Z 켤레. 맞아? 그 다음 거는 뭘로 바뀌어? Z분의 5Z 켤레의 제곱.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치? 자, 근데 이래도 우리가 또 막 계산하기 좀 귀찮잖아. 뭐 혹시 통분했을 때 Z 제곱으로 하려는 생각했으면은 막 그렇게 썩 좋은 생각은 아니야. 오케이? 그리고 얘 통분 뭘로 할 거야? Z 3승으로. 왜? Z 3승은 몇이니까? 1이니까 분모가 없어지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 얘네만 변형시키면 되겠지? 그지? 얘네 변형시키면 얘가 뭘로 바뀌어? Z 곱하기 Z 켤레야. 몇이야? 봐봐. Z 3승이면 분자에도 곱해지잖아. 그리고 얘 몇이야? 1이야. 맞아? 얘는 Z 곱하니까 봐봐. Z 켤레 제곱이지. 아니 그치. Z를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Z 켤레가 돼.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맞지? 그리고 여기 뭐야? 3이지. 맞아? 다음 여기도 뭐야? Z 곱해주니까 뭐가 돼? 그치? 얘는 뭐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때? 마유 6 사라져. 뭐만 남아? 이해됐어? 따라왔지? 요거 잘 명심해주고 다음 뭐 요거 문제 좀 읽어놨지? 대충 좀 읽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할게. 그래서 내가 좀 이해하고 있는 것대로 얘기를 해줄 것 같아. 자, 일단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이 뭐야? 결국에 같은 중심을 공유하고 있는 정사각형이야. 그지? 이때 ABCD의 한 변, AB의 길이가 몇이라고? 2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또 뭐야? EFGH 한 변, EG의 길이가 몇이라고? 2K라고 현재 주어져 있는 상태. 맞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요 친구의 넓이와 이 친구의 넓이가 몇 분의 몇? 2분의 3이다. 얘한테 2분의 3을 곱했을 때 얘가 된다까지 인지하고 있다고.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넓이를 두어서 길이를 구하는 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야. 왠지 알아? 우리 넓이 어떻게 구해? 뭐 두 개의 곱이지. 근데 내가 그 넓이를 설정을 해버렸어. 그럼 얘를 내가 쪼개는 거 하나씩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얘가 미지수가 몇 개로 나와? 2개로 나와. 아니면 루트가 씌워져 있는 친구로 나와버리거나. 그러면 어때? 내가 미지수를 설정한 보람이 없잖아. 미비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변을 잡아야 돼. 넓이를 물어봤다고 해서 넓이를 미지수를 잡으면 안 되는 거야. 웬만하면은. 물론 잡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원 같은 거. 근데 원도 사실 뭘로 많이 잡아? 반지름으로 더 많이 잡지. 보통은 변의 길이로 잡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 그 넓이를 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알겠지? 자, 그럼 그 요건을 기억한 상태로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지?
얘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방법이 두 개다. 그치? 얘 넓이 구하려면 우리 뭐 이용할 수 있어? 얘가 직각이니까 얘랑 얘의 곱 이용할 수도 있지. 맞아? 근데 생각해봐. 내가 얘를 변수를 예를 들어 A라고 잡았어. 그러면 어때? A 얘가 2K였으니까 K-A 변수가 몇 개야? 두 개야. 좀 별로야. 그치? 그럼 넓이 구할 수 있는 또 하나가 뭐 있지? 라고 해서 보니까 얘랑 얘야. 맞아? 근데 뭐 알 수 있어 우리가? 요거랑 요거의 길이가 어떻게 했어? 같겠지. 그럼 그걸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어? 내가 높이를 잡던 여기를 잡던 하나만 잡으면은 얘도 표현하고 얘도 표현하고 모두 표현할 수 있어. 얘도 표현이 돼. 왜? 한 변의 길이가 2였으니까 우리 모든 변의 길이를 하나의 문자로서 통일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보는 거지. 어떻게? 오케이. 나 여기 높이를 뭐라고 잡을 거야? X라고 잡아볼게. 오케이? 자, 그럼 얘가 X야. 그럼 얘도 뭐야? X지. 얘도 뭐야? X잖아. 맞아? 그럼 우리 요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 EJI 넓이 뭐라고 할 수 있어? 2분의 1 곱하기 2x 곱하기 x니까 우린 그냥 x제곱인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그리고 한번 봐봐. 원래 전체 길이가 몇이었어? 2였지. 근데 그거의 절반이니까 몇이야? 1이겠지. 근데 그걸 x로 뺐어. 그럼 우리 한 변의 길이가 뭐라고 나와? 1-x야. 맞아? 그러면 우리 삼각형 그대로 AKJ의 넓이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1-x의 제곱이구나. 맞아? 근데 얘가 뭐 하는데 얘한테 뭘 곱했을 때 2분의 3을 곱했을 때 같아진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지어보는 거지. 자, 어떻게 해? 2분의 1의 1-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2분의 3x 제곱이래. 맞아? 이 양변을 곱해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전개해주니까 어떻게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나가 도출이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친구는 3x 제곱인 거지. 그지? 다 우변항으로 넘겨주니까 뭐라고 나와? 2x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은 0이다. 맞아? 그 다음에 얘 실근 존재하나? 해보면 되겠지? 자, 뒷판별식은 아니고 근의 공식 한번 써볼게요. 왜? 우리 x가 몇인지 궁금하잖아. 그치? 그래서 x를 구하기 위해서 써보니까 우리 짝수공식 쓰면 되지? 그리고 얘 몇이야?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제곱 플러스 2.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거지. 생각해봐. x는 우리 한 변의 길이었어. 근데 음수일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결론적으로 x가 몇이야? 2분의 마일 플러스 루트 3이었던 거지. 이해했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뭐야? K의 값? K의 값이야? 잠깐만. 내가 문제를 저기다 뒀었어. 그렇네. 난 결국에 K의 값이 궁금한 거네. 맞아. 그럼 우리 K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K는 그냥 결국에 요거랑 요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는 건가? 그치? 그래도 될 것 같지? 그치?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 좀 지워도 되지? 자, 그럼 우리 여기의 길이를 구해볼 거거든? 근데 봐봐, 여기 뭐였어? 1-x였잖아. 이거 외우고 있지? 1대1 대 루트 2. 그럼 여기의 길이가 뭐야? 루트 2, 1-x야. 맞아? 자, 요거의 길이가 뭐였어? x였지? 그 요거의 길이는 1대1 대 루트 2x야. 근데 이게 몇 개 있어? 2개 있어. 이게 뭐야? 2k. 맞아? 그러니까 계산해보자. 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지. 그리고 2루트 2x 있으니까 플러스 루트 2x가 됐을 거야. 맞아? 얘가 2k라고 주어져 있는 거니까 우린 k라는 얘는 결국에 뭐라고? 2분의 루트 2로 묶었을 때 1 플러스 x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1 더하니까 어떻게 되니? (2분의 1 더하기 루트 3이) 되겠지. 맞아? 번분수 처리까지 해주니까 어때? 4분의 루트 2 루트 6이다.
맞아?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100K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얘한테 100을 곱해주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50 루트 2, 이제 25 루트 2, 25 루트 6. 맞아? 그리고 우린 그 앞에 있는 곱해져 있는 친구들의 합이 궁금했으니까 50이라고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지. 100K가 궁금한 게 아니었구나. 일단 어떤 느낌인지 이해됐어? 이 느낌으로 처리해서 마무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아요.